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현숙입니다.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로 있고요. 또 코칭 경영원이라고 주로 이제 비즈니스 코칭 임원들, 기업에 있는 리더들 코칭하고 있는 코칭 경영원의 대표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병주 대표님과는 강점 코치 동료예요. 그래서 갤럽 글로벌 그 리서치 기관인 갤럽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진행하는 강점 코칭을 우리 박병주 대표님도 저도 또 이수에서 강점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2월에 우리 교수님 추천을 받아서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죠. 강점 이 검사 수료를 하고 저도 이제 요즘에는 저 분양 영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이 강점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검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보고서를 갖고 접목을 해서 하는데 받고 나신 분들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극명하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정말 속된 말로 무슨 점쟁이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저도 저의 어떤 그런 상담 부분이 그만큼 200% 효과가 있다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강점 검사라는 게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좀 많이 생소하고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점 검사라는 게 어떤 건지,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거가 어떤 건지 좀 쉽게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네. 스트렝스 파인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럽이라는 세계적인 그 리서치 기관이 만든 각 개인의 강점을 진단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강점을 잘 알 것 같지만요, 실은 잘 몰라요. 어렴풋하게 알거나 또 약점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강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진단을 받아보면은 내가 전략의 강점이 있고 발상의 강점이 있고 공감의 강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강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수록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삶이나 일에 그거를 적용해서 그야말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약점을 막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해가지고 가장 나답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진단입니다. 맞아요.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가 그대로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 좋은 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혼나면서 자라잖아요. 너는 뭐가 부족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과 훈계를 많이 받는데 실은 그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조금 불안감, 나는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진단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다라 해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내가 막연하게 느꼈던 거,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사람들이 너 좀 뭐라 그럴까 좀 유별나 라고 얘기했던 게 실은 그게 나의 진짜 사랑스러운 강점이었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통계적인 거니까 너무 좋죠.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250여 개국에서 이 검사 프로그램을 말이 250여 개국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실제로? 지금 갤럽에서의 통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2천만 명을 넘어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만 명 이상 되는데 주로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재 개발을 위해서, 사람들 육성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저희 이제 삼성물산, 뭐 삼성전자, 뭐 또 LG, 그리고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 다 그 매니저 이상들은 강점 진단도 받고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강점을 쓰는 건 더 쉽거든요.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 대표님과 함께하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박 대표님 통해서 본인 강점이 뭔지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그거를 좀 잘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내 강점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이 지금 강점 검사를 내가 받았을 때 이 강점 검사라는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좀 실생활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부분에 이득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우선 첫째는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일하는데도 그렇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그 자신의 사고방식, 기본적인 어떤 사고하는 패턴 같은 거에 대해서 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왜 이러잖아요. 누가 막 옆에서 말을 잘하면 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말을 못할까? 또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뭐 공감, 알게 모르게 옆에 보면 분명히 같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언니 동생하고 막 맞아요. 네. 사이가 발전하고 나는 좀 뭐랄까요, 보리자루처럼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결코 단점이 아닌 게 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분석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가 논리적인 걸로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진짜 공감 능력,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느껴서 좋은 관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뾰족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 뾰족하다고요? 뾰족하다는 거는 내가 모든 강점을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쵸? 자기 강점은 네. 뾰족해요. 어떤 거에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면은 이거를 더 주력해서 나머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끔 활동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는 어려운 거가 우리 교수님한테는 어떤 부분이 쉬울 수가 있고 교수님한테는 쉬운 게 저한테는 어려운 뭔가 그런 부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영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영업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뭐 대인관계 막 마당발이라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포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검사하셨던 분이 저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낮게 나왔는데 저는 좀 인정이 안 갔지만 제가 왜 그런지 제가 어디 가서는 좀 약간 사후적 이야기를 또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제 강점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그 강점 검사 코칭을 했었을 때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사교성이 좀 하위로 나와서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또 연결성이 또 되게 높다 보니까 똑같은 영업을 해도 뭔가 소개를 더 받는다든가 똑같은 외부 영업을 해도 어떤 결과가 또 손님이 더 빨리 맞는다든가 그러니까 결과의 모양, 결과적으로 계약은 같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가 다른 모습으로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당발은 아니라도 나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 신뢰하고 좀 충실한 그런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람은 그거를 더 잘함으로써 영업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대인관계가 좀 약해. 뭐 나는 혼자 있길 좋아하고 깊이 파는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책이나 자료를 보는 걸 좋아해 라는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영업을 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료도 데이터로 접근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런 자료나 지식 그 정보를 다루는 게 쉬운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일일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 아는 교수님도 그걸로 네트워킹 다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뭐 관계가 약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진짜 자연스럽고 편하고 그런 이미 타고난 갖고 있는 강점이 뭔가 그걸 가지고 자기 일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제 보고서를 알고 이제 하는데 또 이런 검사를 하신 분들도 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강점 검사에서 내 강점이 뭔 줄 알았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내 강점을 이거를 알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떤 누구는 내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아는 분도 있었고 나한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한테 이런 점이 내가 강점이야? 라고 알게 된 순간 이거를 어떻게 뭔가를 해야 말씀하셨던 진짜 강점으로 더 탁월하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단 보고서는 재능 리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듯이 재능 그 자체가 된다기보다는 재능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한 강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박 대표님이 하고 있는 그 컨설팅이자 코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재능이 있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냥 그 상태에 있으면은 단지 말 많은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재능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더 쓰게 연마하고 더 연습하고 네. 어떨 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떨 때 들어야 되고 또 전체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1:1 대화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더 연마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진짜 거의 완벽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 코칭의 이제 핵심은 진단 그 자체가 아니라 진단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더 발전시킬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배움이나 수집 같은 그 강점이 있는데 그래서 책 읽기 좋아했거든요. 어디 가서 배우는 거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유별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욕구가 네, 남들보다. 그리고 수집도 책이나 뭐 글자 같은 거 보면 저는 꼭 끝까지 읽으려는 성향이 있어서 좀 비생산적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세리시를 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세리시오의 북미기도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제가 좀 너무 한쪽으로 내가 발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강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책을 더 읽게 됐어요. 더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 읽는 게 더 수월해져요. 요약도 더 빠르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생산성 굉장히 내가 높아져. 강점이라는 걸 그게 재능이라는 걸 알 순간 알고 의식적으로 더 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점 하고 약점이 있으면 강점은 됐어. 너 그거 잘하니까 됐고 못하는 게 뭐야? 약점을 고쳐라고 생각을. 자꾸 내가 그쪽으로 또 신경이 쓰여요. 쓰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강점 코칭의 아이디어는 재능이 어디 있어? 그걸 더 발전시켜봐. 그리고 약점은 있지만 약점은 약간 관리.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관리만 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부족했던 사교성 같은 거를 막 사교적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사교성이 하위세요? 제일 하위예요. 정말요? 네네. 그것도 좀 서프라이즈하네요. 네, 제일 하위예요. 저도 교수님의 상위는 뭔가요? 상위 5는? 저는 전략, 성취, 배움, 수집, 지적사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나는 이제 사고형이 아닌가 이런 좀 남들한테는 말 안 하는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강점이란 알고 나니까 책을 더 읽어요. 그리고 그걸로써 내 하는 일에도 좀 더 이제 가치를 더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고 계신 분들도 자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계 중에 사교성이 좋다 또는 뭐 공감 능력이 좋다 그러면은 공감하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난 남의 그 얘기 들어주고 그거 하느라고 내 걸 못 챙겨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강점인 분들을 보면 일단 그냥 그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희한하게 따뜻함이 느껴져요. 네. 그걸 몰랐었는데 보고서를 보고 나니까 저분이 그래서 그랬구나. 대체적으로 맞나요? 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포용적이고 그냥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그분 옆에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좀 편해. 네. 그게 공감력이 갖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또 보편적인 강점이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쓰면은 얼마나 그 대인관계에서 이 사람이 공감이라는 거를 많이 쓴다는 게 자신감을 주겠어요. 그렇네요. 저도 사실 공감이 몰랐는데 하위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 공감을 안 쓰는 거는 아니고 좀 일 속에서는 공감력이 좀 나오는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공감력이 약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다른 강점을 알아가면서 또 새로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는 또 이렇게 두 개의 좀 극명한 다른 사람으로 비춰졌던 부분이 강점 검사가 34가지의 어떤 테마로 요소로 좀 구분이 되는 부분에서가 이게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직은 그래도 이 강점 검사라는 거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또 MBTI라고 혹시 아시죠? 그럼요. 요새 재미로 많이들 보고 또 그게 약간 또 단톡방이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렇게 회자가 많이 되고 그만큼 그렇게 회자가 되고 관심이 많다는 거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MBTI와 강점과의 좀 큰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MBTI는 말하자면
그 8가지 영역에서 그 상반되는 거를 16가지로 해서 나오죠.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ENTJ인데 그러니까 그 MBTI는 말하자면 16가지의 유형 중에 하나로 자기를 규정하는 거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브로드하다 그럴까? 너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향형은 E고 내향형은 I잖아요. 그러면 내향형이냐 외향형이냐 둘만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MBTI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많이 디테일하다고. 네네. MBTI가 약간 평면화된다면 이 강점이 조금 더 입체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입체적이고 유니크하죠. 왜냐하면 MBTI는 말하자면 16분의 1이잖아요. 내 확률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16가지 유형이라는 게 너무 이제 말하자면 거친 진단이죠. 네. 근데 강점 진단은 나의 탑5 재능, 나한테 가장 뛰어난 재능 5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3,30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맞아요. 저 교육 들을 때 그 얘기 듣긴 했는데.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강점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만나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만의 유니크함, 독특함을 보여주는 강점이고 리포트도 보시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저도 제 리포트 보면 강점 진단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안 했었어요. 제 속으로만 느낀 거가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뭐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알지만 와서 너무 아는 체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속으로 약간 저항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요? 저렇게까지 뭐 아는 체를 하나. 근데 제 리포트에 그게 딱 써 있어요. 너무 그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할 것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싫어하지 않나요? 약간 좀 삼척동자 그 느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본 거였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훅 이렇게 누가 막 들킨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의 진단이라서 놀랍고 또 하나는 내가 미처 몰랐던 것까지 보여준다는 거. 네.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사실 제 보고서에서 느끼긴 했어요. 박 대표님도 전략 강점이 있으시니까 전략 강점이 있는 분들은 항상 대안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 보면은 그냥 그래 좋아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아이디어를 다시 내고 더 좋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이게 강점이라는 걸 모를 때는 나는 왜 비판적이지? 너무 피곤해. 누군가 그렇게 저한테 생각하잖아요. 참 열정이 뻗쳐. 그런 얘기 잘 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그런 사고를 정말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강점이었구나라는 거를 알면은 그걸 사랑하게 되지 않으세요? 네, 사랑하면서도 힘듭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강점 검사에 대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알기 쉽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또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지 아니신가요? 제가 코칭은 오래 했어요. 근데 코칭을 20년 했지만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년 동안 코칭하다가 제가 강점 진단을 한 거 6년 됐는데 그 마지막 6년이처럼 제 코칭이 좋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에 대해서도 제 아들 둘인데 아들 둘 강점 진단 해보고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이랬구나. 이 아이의 강점이 이렇게 발현되었던 거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진짜 긍정하게 되고 그 아이의 그 강점을 인정하면서 하게 되니까 뭐 존중해라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발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은 저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분양 영업을 분양 상담사를 처음 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이 컨설팅 때 이런 검사를 처음에 접목을 하지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저희 아들이 고3인데 고2 때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적성이나 그런 아이의 그런 강점을 찾아주는 거니까 일반인보다 오히려 사실 더 좋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한테 이런 적성과 이런 강점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동기가 없었는데 세상 태어나서 그런 동기가 없던 아들이 이런 부분에서 동기가 이렇게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이해하는데 또 이해하죠. 좋은 정말 네, 인사이트가 됐었어요.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실 물론 제가 또 강점 그 코치 자격증을 따서 제가 저한테 검사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URL을 드리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꼭 그냥 내가 강점 검사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일반인들은 그 부분도 네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갤럽 강점 검사라고 인터넷에 치면은 검색하면 바로 갤럽의 스트렝스 파인더 한국어로 진단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약간 유료입니다. 검사비는 얼마 내고 진단 결과를 바로 그 순간에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책을 구입하셔서 네. 책에 들어있는 강점 진단 할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그 강점으로 이끌어라라고 제가 번역한 책인데 그 책이 김영사에서 나왔는데 책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안에 진짜 27,000원짜리 대박. 그 강점 검사 예.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그 정도, 2배인데? 예, 네. 그 정도 되니까 그 책을 사서 거기 있는 그 진단 코드를 넣어서 인터넷에서 진단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비하 검사가 아니라 그것도 스트레스 파인더 검사인가요? 스트렝스 파인더, 네. 탑5 검사. 너무 이거 탑 기미를 알려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네. 책 강점으로 이끌어라. 네. 그 강점 책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책도 한 권 생기고 하니까. 네.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점 검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